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동 수입과 돈의 가치 변화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보게 되면은 나이가 50대, 60대 또 40대인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노동을 통해서 또는 근로를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젊어서부터 노동 수입만을 고집하지 말고 이 돈의 가치의 변화를 좀 이해를 하고 그때부터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노동 수입만 계속 고집하는 분들, 또 은행의 적금 예금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노동 수입과 돈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돈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니지만은 늘 내 수중에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에 다 나가게 되고, 요즘 그 월급을 타게 되면은 월급 타는 날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돈이 다 빠져나가서 다음 달까지 기다려서 그 마이너스를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 달만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고, 돈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함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얼마나 오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 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1년 물가 상승률 그 고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 2%에서 3%입니다. 물가가 2%에서 3% 정도로 꾸준히 올라줘야지만은 이 경제,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인데, 그러면은 우리 은행 그 예금 이자는 얼마나 될지 이것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통계 자료인데요. 지금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1985년부터 이제 2015, 한 19년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오르고 내렸느냐를 표시를 하는 거긴 하지만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높이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통화 증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고, 또 짜장면 값이 뭐 30년 짜장면 값을 환산을 해서 뭐 그때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다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돈의 증가율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여기는 10%인데 지금 15년부터 19년 약 한 4, 5년 정도가 됐습니다만 벌써 1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죠. 이렇게 돈은 흔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거죠. 금년에 지금 얼마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0.5%를 인하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0.75%입니다. 이 0%대 금리는 지금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단군일의 가장 돈의 가치가 낮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5년 동안에 약 10%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그럼 10년이면 약 20%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한 10년이면은 이게 8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돈의 가치가, 돈의 1억이라는 돈의 그 숫자는 그대로 변동이 없겠습니다만은 가치는 8천만 원의 가치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는 지금 얼마인가요? 1% 내외죠. 그러면은 10년이면은 10년이래야 1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0%니까 한 10%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겠죠. 여기도 은행 이자도 뭐 여기에서 세금 띄고 뭐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이 증가폭이 약 5년 사이에 한 10% 가까이 이렇게 그 돈이 풀려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엊그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 지금 약 100조 원을 풀어서 지금 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 100조 원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제가 1조 원의 그 크기를 한번 따져봤는데, 1조 원을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을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일
하루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100살까지 1,000만 원씩 주고 이게 1조 원의 가치가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매일 1,000만 원씩 100살 죽을 때까지 1년 365일 매일. 이 1조 원의 가치는 약 270년 정도의 그 매일 1,000만 원씩 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겠습니다. 1조 원. 그걸 지금 100조 원을 푼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이거 돈의 늘어나는 속도는 확 이렇게 늘어나겠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의 금리도 0%에서 0.25%로 구간금리잖아요. 돈의 가치가 지금 뭐 달러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오늘 발표했습니다마는 양적 완화를 무한대로 하겠다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도 무한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월급은 또 그거에 비례해서 오르느냐 하면은 또 오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돈에 이렇게 흔해짐으로 해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노동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0년이면 약 20% 정도의 하락 효과가 있다. 1억이면은 8천만 원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요즘 부동산이 뭐 계속 오른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그 집이 좋고 가치가 높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이 현재 1억짜리가 뭐 1억 2천이 됐어도 그 돈의 가치는 그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금을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적금을 선호를 하는데, 예금 수신금리, 이게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지금 이 수신금리가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요건 뭐 막대 그래프는 증감률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지금 2018, 19년도에는 아주 뭐 하락폭이 마이너스 0.15%를 더 내려갔죠.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수신금리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의 분들이 저축을 이제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 저축은 어떻게 했는가? 이 저축도 지금 뭐 이게 13년부터 19년까지의 자료긴 한데, 이게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13년, 14년, 15년, 뭐 한 17년까지는 그래도 또 은행 이자도 좋았고 해서 좀 늘고 줄고 뭐 이렇게 폭이 있었습니다만은, 17년부터는 아주 뭐 가파르게 지금 떨어져서 18년, 19년도에는 뭐 거의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저축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축만 가지고서 우리가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노동 수익은 기본소득, 우리가 보통 기본소득이지만은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해지면은 노동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보통 60대 전후, 50대 후반부터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이도 나이지만은 체력도 약해져서 노동만으로 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대안 없이 지내다 보면은 이것으로서 기본소득으로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데, 요즘 자식들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만의 그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노동 수입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내 통장의 돈은 계속 불어나는, 돈이 늘어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우선 이 4가지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 및 적금 이자. 지금 은행, 제 주변의 분들이 이것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 또 통화량의 증가, 스스로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해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은행 예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에 10%가 줄어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출자를 통한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농협,
또 뭐 새맑은 거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이 되겠는데, 이것도 한 5, 6년 전만 해도 약 10% 가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한 4%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 이자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해지 수단이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건 좀 낫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월세 수익, 이것이 되겠는데, 부동산은 투자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월세가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세 수익을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도, 또 청년에 대한 전세대출 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보통 2%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세 수익은 보통 5% 이상의 수익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무주택자나 청년들의 또 신혼 부부들에 대해서 2% 이하의 전세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월세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도 근자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강남을 유시로 해서 뭐 인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은행 이자를 납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그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해지는 되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은 큰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은행 이자가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이자는 실제 기준금리가 0.75%로 내리긴 했습니다만 은행 이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지금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 이자도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는 주식과 채권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이 되겠는데요. 물론 주식은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채권은 그에 비해서 변동성은 낮으면서 배당 소득은 좀 적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통한 배당 소득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것으로서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주식 부자지 부동산 부자 없습니다. 예금 부자 없습니다. 출자금 통한 배당 부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워렌 버핏이라든가 그 외의 모든 분들이 주식과 채권을 통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과 채권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죠.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그 존니 대표라는 분 있죠. 그 증권회사 대표분 나와서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데,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몇 가지 그 우량 주식 외에는 나머지는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라든가 외국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튼튼한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은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이키 커브를 그리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나이키 커브를 그리는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해라. 요즘 뭐 물론 미국 주식은 지금 뭐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이 공황은 피해야 되겠죠. 저도 이런 공황 시대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코로나도 좀 이제 정상화가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때 낮은 가격에 다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겠고, 또 배당 소득도 얻어서 꾸준히 투자를 하면은 틀림없이 노후에는 안정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아간다면은 당신과 당신 가족들의 삶과 당신의 노후는 불행해질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하와이에 그 여러 개의 주택을 해서 월세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미국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월세 수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 정부 정책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월세 수익을 통해서 계속 불려나가서 뭐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수익을 얻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어려우니까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아서 이 노후에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요즘 같은 변동성 시대에는 관망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이런 때는 소나기는 피해가라. 지금 같은 때는 관망을 하고
때가 온다면은 그때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행복한 그런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동 수입으로 오늘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시간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아가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